자, 여러분, 원래 아프던 곳이 있었는데 일하다가 더 크게 다치거나 병이 악화된 적 있으신가요? 아프기 시작한 순간보다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이 더 힘들다. 산재병이 아니라 입증의 싸움이다. 오늘 해설에서는 바로 이 기존 질환이 있을 때 산재 보상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 그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례와 실제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꿀팁 전략들을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산재 신청을 앞두고 진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부터 하십니다. 나 원래 허리가 좀 안 좋았는데 이것 때문에 산재 인정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원래 지병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덜컥 겁먹고 아예 시작도 전에 포기해버리는 분들 현장에는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병원에서는 퇴행성이라는데 어쩌지? 공단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건가? 몸도 아프고 마음도 무너진 상태에서 이 산재라는 시스템 자체가 마치 절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흐름으로 갈 거냐면요. 지병과 산재에 대한 흔한 오해부터 시작해서 실제 타워크레인 추락 사건을 짚어보고요. 대법원의 3가지 핵심 판단 기준, 개인 질환과 시설 문제의 결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재 승인을 위한 핵심 실무 전략까지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지병과 산재에 대해 우리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부터 바로 확인해보죠. 허리 디스크 같은 근골격계, 아니면 뇌심혈관 질환, 심지어 정신질환까지. 여기서 공단이 가장 깐깐하게 보는 관문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내가 한 업무 때문에 이 병이 생겼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상당 인과관계라고 하는데요. 기존 병력이 있다면 이 연결고리를 객관적으로 밝혀내는 게 그야말로 가장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실제 사례를 봐야겠죠? 정말 마음 아픈 타워크레인 추락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근로자분은 원래 측두엽성 간질이라는 지병이 있으셨어요. 안타깝게도 타워크레인에서 추락해 돌아가셨는데 처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건 그냥 개인 지병 때문에 쓰러진 거다 라며 딱 잘라 불승인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현실은 어땠을까요? 이분 사고 직전에 그야말로 살인적인 과로와 엄청난 스트레스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어 계셨거든요. 사고 직전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래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달콤한 휴가 중에 갑자기 일하라고 불려나갔죠. 밤중에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죠. 제대로 눈도 못 붙이고 바로 다음날 그 높은 타워크레인에 올라가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 상황을 쏙 빼놓고 그냥 원래 아팠으니까 다 본인 탓이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그래서 상황을 완전히 뒤집은 3번째 내용. 바로 대법원의 3가지 판단 기준이 등장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제대로 씹어먹으려면 아까 잠깐 나온 상당 인과관계라는 개념을 꽉 잡으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직장에서 한 일과 발생한 질병 사이에 누가 봐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대법원이 산재 입증의 룰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3가지 기준을 쾅쾅 박아줍니다. 첫째,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100% 완벽하게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둘째, 평가 기준은 아주 튼튼한 일반인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한 근로자 본인의 상태입니다. 셋째, 꼭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주변 정황이나 경험칙상 간접적으로 원인을 짐작할 수 있다면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현장의 근로자들에게는 한 줄기 빛 같은 기준이죠. 자,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법원은 평균적이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즉, 나한테 원래 병이 좀 있었더라도 회사의 무리한 업무가 내 병을 훅 악화시켰다면 그것도 당당하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개인 질환과 시설 문제의 결합입니다. 대법원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근로자가 간질을 앓고 있었다는 개인적 요인도 분명히 있었지만 동시에 아무나 위험한 타워크레인에 올라갈 수 있도록 방치해둔 사업장의 환경적 요인을 날카롭게 짚어낸 거예요. 내 개인적인 질환에다가 회사의 부실한 시설 관리가 딱 결합해서 사고가 났다? 이건 법적으로 빼박 산업재해라는 걸 명확히 해준 겁니다.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실전으로 가야겠죠. 5번째, 산재 승인을 얻어내는 핵심 실무 전략입니다. 그냥 병원 가서 MRI 찍고 진단서만 덜렁 제출한다고 승인이 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질병에 맞춘 맞춤형 증거가 필요해요. 근골격계 질환이라면 무거운 물건을 얼마나 자주, 어떤 유상한 자세로 들었는지를 가르쳐야 하고요. 뇌심혈관 질병은 쓰러지기 직전에 일이 얼마나 폭탄처럼 쏟아졌는지, 야근은 얼마나 뛰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요, 직장 내 갈등이나 고객 갑질 같은 압박 요인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입증해내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아주 다급하게 챙겨야 할 1순위가 바로 초기 증거 확보입니다. 출퇴근 기록, 야근 내역, 일할 때의 동선 기록, 그리고 동료들 진술서 같은 자료들이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이 얼마나 험난한 환경에서 일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단단한 방패가 되는 거거든요. 이 객관적인 팩트들이 없으면 인과관계를 입증할 무기 자체가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처음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떨어졌다고 모든 게 끝났다고 좌절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여러분, 공단의 불승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넘어가서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대법원의 논리들로 쫙 무장해서 결국 결과를 시원하게 뒤집어 버리는 사례들 현장에 정말 많습니다. 자, 여러분. 단지 원래 앓던 병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시도조차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시겠습니까? 일단 한 걸음 딱 물러서서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모아보시고 여러분의 일터가 내 몸에 어떤 악영향을 주었는지 체계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재 보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